신월성 뜨겁다 뜨거워. 음, 지난날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어디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오면서 군 달아올랐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은 소식 듣고 계시나요? 네, 게시판 같은 곳들 좀 보다가 보면은 눈에 띕니다. 자, 11월 내용. 자, 지난 내용은 제가 찾아보니까 24년 4월에 하고 그동안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예. 조회수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새로운 내용들을 더 다뤄드렸어야 되는데, 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네, 옆상군님 반갑습니다. 버머 자이르네. 이 분양 아직 안 했나요? 또 찾아보니까 전 잘 몰라서 인터넷 같은 거에 찾아보니까 뭐 분양되었다 뭐 이런 뭐 완판되었니 뭐 이런 글이 있던데 오픈 예정? 제가 이런 것들 좀 묻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겸사겸사. 아직 안 했죠. 아직 분양 아직 안 했죠. 버머 자이르네. 그래서 제가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주간 브리핑에서 다뤄드리면서 요 근래 거래 많다는 거 아마 눈에 띌 겁니다. 가격도 조금 오름세에 있다는 거. 근데 희한하게 분양을 앞둔 곳이 멀지 않거든요.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수성 자이르네 그 멀지 않거든요. 예. 아니,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뭐 선진입일 수도 있고 선진입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분양하는 곳 옆에 가격 오르더라. 근데 막상 또 이게 팔려고 보면은 팔려고 할 때 가격이 좀 시원치 않죠. 저기 어디야? 저 서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성당동, 볼리동 있는 곳에 가격이 한 3억 중반대 하던 곳이 가격이 한 5억 중반까지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옆에 주상복합들 엄청나게 들어서면서 얘들 분양가가 기본 뭐 5억, 6억 이렇게 갔으니까요. 같이 덩달아서 올랐는데 막상 이 입주하는 시점 되고 하니까 막상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다시 이 가격이 예전의 가격으로 다시 회귀해 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1일 브리핑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막상 사는 거는 분위기 타면서 같이 좋은데 팔 때는 쉽지 않더라. 네, 그런 것들 공교로운 이런 현상들이 조금 생깁니다. 저런 거 이 세대가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이게 한 700세대? 한 700세대 정도 되나요? 예. 좀 사람 많이 사는 동네 이야기를 하면은 꼭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부정적이면 핵이만 폭나기 같은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엔트리급 수로퍼 뭐 이렇게 딱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이 인근에 있는 관련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느 곳하고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바람난 파이터님 여기 아이고 추천 많이 받았네요. 예. 자, 신월성. 자, 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사실상 뭐 신월성이라고 제가 권역은 크게 묶어놓고 사람들도 그렇게 칭하는데, 뭐 신월성이 있으니까, 뭐 신월배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는 조금, 분절된 느낌은 듭니다. 그래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한 26,000세대.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나거든요. 엄청납니다.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은 대천동하고 뭐 유천동하고 따로 떼놓고 유천동 일부 떼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한 13,000세대씩 한 13,000세대씩 나눠 가진다. 13,000세대가 어느 정도 파워냐 하면은 범사 만삼 묶어 놓으면은 이게 한 10,000세대 정도 됐었거든요. 범사 만삼 다 묶어도 그거 두 덩어리 묶어 놨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속 시끄럽습니다. 이 영남학교 이전 이슈 때문에 그렇죠. 영남학교 요 오피스텔 요것도 말 많죠. 오피스텔 요것도 많습니다. 재단하고 원래 테니스장 있던 자리 테니스장 밀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부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15,000평, 16,000평 됩니다. 옮겨 가려고 하는 곳은 이 면적을 합해 보면은 한 25,000, 이 25,000제곱미터, 48,000 이 역을 벗어나서 이쪽으로 이동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 이 부지도 팔고 재단도 돈 좀 남기고 건물도 새로 짓고 겸사겸사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영남학교가 그 어딘가요? 그 시내에서 옮겨온 지가 한 30년이 조금 더 지났죠. 그런 이슈들은 제가 신월성 특집 할 때 앞부분에 조금씩 다뤄드렸었고요.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 대략 1.6km, 2km 떨어진 곳으로 여기 중학교가 이전에 가려고 하고 고등학교가 이전에 가려고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야 괜찮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영남 이 학교에 올라 그러면 아주 먼 곳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불가피하게 이 안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좀 나중에는 생길 거는 같습니다. 당장에는 노후화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게 바람직해 보이겠죠. 학교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뜨거워졌느냐? 어느 분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이런데 글 안 씁니다. 학교 용지 결국 폐지되었다. 뭐 도시공원 일몰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도시공원 일몰제. 참 기야말로 노릇입니다. 땅을 딱 정해놓고 이 땅은 도시공원 이렇게 딱 묶어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이 도시공원 그 지주들이 헌법 소원도 내고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정말 사투를 벌였습니다. 멀쩡하게 저 서울에 누구는 옆에 땅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옆에 산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 여기는 도시공원 이렇게 해버리면 옆에는 막 수백억, 막 수천억 부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꼼짝마라가 됩니다. 꼼짝마라. 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죠. 범어공원. 네, 범어공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범어동 그 얼마나 땅값 비싼답니까? 범어공원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었죠. 이 공산주의 국가가 네 땅을 네 맘대로 이렇게 묶으면 끝이가 이렇게 항변할 정도로 그 지주들은 굉장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범어공원 이거 일몰되면서 쾌재를 부르짖었습니다. 땅값 올라가고 잘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자유롭게 풀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이 바깥쪽에만 아마 대구시에서 바깥쪽에 일부 땅들만 매입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이 안쪽은 통째로 아마 맹지를 만들어버려서 이거 쓰도 못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근 옆에 있는 주민들은 좋겠죠. 주민들은 좋겠지만 지주는 여전히 죽을 맛인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결국 도시공원만 일몰제가 되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뭐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지들이 공통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것을 20년 동안 시행하지 않으면 일몰된다. 일몰. 도시공원 일몰제라 그러죠. 일몰. 계획이 사라지고 나면 자 이거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던 거 이제 해제되죠. 그것에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이 학교 부지, 이 금싸라기 같은 땅. 예전에는 뭡니까, 비행기장 이런 거 있었고, 이 옆쪽으로 비행기장이 있었나요? 그리고, 고속도로 옆에, 폐차, 이런 거 있고, 뭐 있었나요? 또 이게 고물상 같은 거 큰 거 많이 있고 이거 진짜 볼품없는 그런 도시 외곽에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금싸라기 땅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요거 해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막 글쓴이 불쌍하다 온갖 비난도 많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글쓴이 이 작성자분 잠이나 제대로 잤나 싶을 정도로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전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용지 도시공원 일몰제 따라서 20년 동안 아무런 시설도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되었다. 그 효력을 상실했는 걸 말하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승인 계획했다. 교육청 승인 신청했죠. 근데 문제가 생겨서 늦어졌죠. 왜 늦어졌나요? 건물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옆에 있는 아파트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림자가 찌니까 우리말로 그림자가 찌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계획을 하고 그래서 다시 교육청 승인 요 절차까지는 시행을 했는데 요 작성자 말을 빌리는 겁니다. 저도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곧 밝혀지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사용 승인 계획을 하지 않았다. 이 사용 승인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쳤나 봐요. 일정이 늦어지면서 그러는 사이에 요 실효되어 버렸죠. 학교 용지로서는 실효되어 버렸다. 학교 용지가 해지되어서 학교 이전이 백지화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작성자분의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백지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옮겨갈 것 같습니다. 왜? 맞죠. 이 넓은 땅을 건설사가 차지할 수 있잖아요.
요 작은 땅을 하고 건물 지어주고 뭐 쌤쌤이 맞추려고 할 텐데 참 다만 여기 영남학교 누가 나왔나요? 현 대구시장님, 예, 대구시장님 요 영남학교 출신 아닙니까? 아마 일은 추진은 될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백자 될 것 같진 않다. 다만 영남학교 재단이 협상에서 우위를 뺏길 것 같다. 그 전에 학교 용지 대 학교 용지. 예, 그 전에 큰 덩어리 학교 용지 하나 내놓고 작은 덩어리 2개 받고 건물까지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협상에서 좀 우위를 뺏길 것 같다. 아마 재단에서 돈을 좀 더 내놓고 옮겨야 되기나 아니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했다가 그 부분을 좀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 정도 사안이라고 그냥 보는 정도. 그러면 이 학교가 옮겨가면 얼마나 대박일 것이냐. 그 앞선 내용에서도 뭐 몇 번은 다뤄드렸었는데요. 여기 옮겨가는 곳 인근, 호재는 맞다. 그래서 요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 월성 3정, 월배 3정, 가격이, 한 5억 정도 했다가 지금 한 6억 정도, 요렇게, 이미 선 반영되지 않았나. 요런 느낌이고요. 그 이전에는 그럼 옮겨가는 곳의 가격은 어떠냐? 요곳에 있는 보성은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와 50평대 가격이 막 3억 5천에 거래된다든지 시장은 그것 분명히 학교가 옮겨가는 것을 악재로 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조금 힘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인 2편안도 실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 봤습니다. 그 혜택이 이쪽으로 약간 옮겨가는 정도.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긴 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또 사람들이 저기 좋다 하고 옮겨가면 가격이 더 오를 수는 있겠죠. 당장에는 학교 이전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느낌이다. 그 이 땅 주인이 누군가도 찾아봤습니다. 이거 뭐 민원24 가면 토지대장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월성 3정 있는 곳은 우리은행 여기 우리은행 소유로 나타나 있고요. 예전에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변동 원인이 23년 3월 31일자 23년 3월 1일자로 우리은행 땅인가요 이게? 월성 3정에서 땅을 팔았나요 뭔가요? 이거 잘 몰라서 이것도 아시는 분한테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뭐 HB 산업개발 여기에서 땅을 가지고 있다. 22년 1월 7일 아마 제가 그 이전쯤에 언제 뭐 예전에 누가 요 땅 뭐 필지가 지목이 뭐고 이런 것들 막 누군가 분석해 놓은 걸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 한번 들어갑니다. PC나 모바일 이용하실 때, 자, 아래 링크, 댓글 링크 한번 이용해 주시고요. 자, 매물, 요거, 일일이 다 요거 하나하나 아파트 이름 다 써넣어가지고, 네이버에서 매물 개수를 추출해내는 거죠. 자, 동네별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슈가 있는 지역에 매물은 늘었을까, 줄었을까? 3월달 조사 내용, 대비, 월배 3정, 월배 3정이라고 하면, 어딘가요? 월배 3정이, 영남 중학교가 이전에 가는 곳이죠. 예, 전세 매물은 많이 빠졌는데, 매매 매물은 조금 늘어난 정도, 뭐, 크게 뭐 늘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상인이 편한, 요 영남중학교가 떠나는 곳 가까이 있는 학교는 매물이 조금 늘어나 있고, 요걸 늘었다. 뭐, 어차피 대구시내 전체 매물이 같이 늘어나니까, 뭐, 요 정도 비율로는 같이 늘어났을 겁니다. 거의 한 7개월, 8개월 사이에. 또, 어디가 있나요? 상인 중석 하면 요거는 매물이 또 줄어들었네요. 여기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아파트, 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또 이동해 오는 곳이 월성 3정, 네. 월성 3정 매물 개수가 요게 아마 2년차, 조금 더 지났나요? 매물 개수가 꽃배기로 늘어났습니다. 꽃배기로. 50개의 매물이 10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학교 옮겨가는 게, 뭐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매물이 늘어나는 것, 뭐 여기 사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뭐 근래 매매 가격이 뭐 5억 후반, 뭐 이 정도로 가격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매물이 많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요건 지난 3월 달까지 찾아봤을 때, 여기 신월성 지역의 매물이 1927개, 예,
오늘 날짜까지 찾아봤습니다. 제가 요거 영상 한 개 만드는데 2시간 동안 좀 딱거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매물 개수가 지난번에 1972개에서 2237개로 늘어났다. 전체 아파트 개수 26,489개 대비 8.4%. 비율이 좀 높습니다.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 정도의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거보다는 매물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게 뭐 신월성에만 있는 현상이냐, 뭐 범호동이나 인기 있는 지역들을 찾아보면 상대적으로 매물도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나중에 범사만튼도 또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나와 있습니다. 뭐 전세가 많이 빠지고 줄어들고 항상 23년도 때 전세 매물이 요 입주한 이후에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럼 24년 돼 봐라. 전세 매물 씨가 마르고 매매 가격 폭등할 거라고 했는데 전세 매물은 300개 이상 정도 있다. 287개. 오늘이 일주일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매물이 적은 날이잖아요. 보통 한 300개 정도의 매물이 있다고 놓고 보면은 월 평균 전세 거래는 80건 정도 이루어지는데 3.5배수 이 정도면은 시장 매물 뭐 부족하다 아니면 흘러 넘친다 이 정도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균형 있는 매물 개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월세 매물도 매물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매물이 한창 많았을 때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또 많이 적었을 때 대비해서는 또 늘어나기도 했고요. 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매물, 그 정도 수준의 매물은 있는 것 같다. 자, 구군별 거래량 살펴보시면 아까 여기 평균 거래 건수가 월 평균 120건 정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120건. 그럼 달서구만 놓고 볼게요. 한 뭐 480건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거래가 4건 중에 1건은 신월성에서 일어났다. 신월성의 아파트는 달서구 아파트 7채 중에 1채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인기 있는 곳 맞다. 선호하는 곳 맞다. 거래량 달서구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네, 아파트 거래량 월 평균 120건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후원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아파트 거래량 월 평균 120건 정도. 뭐 그 작년과 견주어 봤을 때요 막대 그래프 상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요게 작년과 견주어 봤을 때 뭐 연초에는 조금 적었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쏠리긴 했습니다. 근데 약간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 것이요. 다른 지역 대비 거래 취소 비율, 요게 거래 건수입니다. 왼쪽이 요게 취소 건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 거래 건수거든요. 아주 근래에 요 8월에 막차 현상이 있었잖아요. 막차 현상. 마지막 대출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거래량 폭발했습니다. 요 인기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88건의 거래량이 이루어졌고요. 그 가운데 취소가 너무 많아요. 취소가.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대구에서 뭐 취소 비율이 시장이 아주 안정적일 때는 취소 비율이 2에서 3% 정도 나와요. 근데 요 근래에는 대구 지역 평균적으로 봤을 때 취소 비율이 한 5에서 6%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거? 취소 비율이 거의 20%에 달할 정도. 와, 이건 놀라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달들도 보면 취소 비율이 10%. 이게 자금 조달이 막상 마음에 들어서 계약은 하려고 했는데 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서 취소를 하는 것인지 그 원인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거래가 다른 지역보다 취소 비율이 조금 높은 것이 약간 특이한 점이긴 하다. 건당 거래대금을 보면은 올해 건당 거래대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전년도와 견주어 봤을 때도 뭐 비쌀 때는 7, 8천만 원. 이때는 워낙 23년 이때 막 처분 조건 걸려갖고 막 울며 겨자 먹기로 막 처분하고 이랬던 시점이었거든요. 이때는 아주 반짝. 대략 한 그런 느낌이 나는 구간은 10월 달부터 22년 10월 달부터 23년 한 2월 달까지. 이때가 대구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 서울 뭐 부산 어디 할 것 없이 이때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거든요. 단순히 뭐 처분 조건 뭐 은행하고 관련된 처분 조건도 있었고 그전에 물건을 처분하지 않으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들어가려고 했는데 매도 계약서나 이런 것들 없으면은 키를 안 줘가지고 막 던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건당 거래대금 4억 수준까지.
애플 스위티님이던가 제 영상 시청하시던 분, 예. 그때 월성 큐폴의 대형 평형을 안 그래도 싼 가격인데 그 계약 그 집 구경하러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을 더 깎고 계약을 하셨다. 아, 뭐 그런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실제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뭐 가면은 한 4억짜리 집 사러 가면은 일단 한 5천만 원 깎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반대로 20년 굉장히 뜨거웠을 때는요, 집 보러 가면은 그 자리에서 뭐 4억이다 이랬는데 가면은 계약하려고 하면은 뭐 5천만 원 더 줘야 되겠는데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급변하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뭐 작년에는 상고하죠. 올해도 상고하죠. 또 내년도도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많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건당 거래대금은 4억 후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균일합니다. 제가 사실 뭐 침산동이나 이렇게 동네 침산동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 뭐 신월성 지역 그 테두리 안에만 있는 것들만 딱 묶었는데 다른 동네들은 보면 여기는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은 뭐 오래된 아파트, 새 아파트 섞여 있으면 가격이 진짜 천양지차입니다. 나름대로 좀 균일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교해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가격대별 거래량 한창 뜨거웠던 이런 시기 2020년 이런 시기는 오지 않았고 정말 거래가 줄어들어서 아예 뭐 어떻게 손 써볼 수도 없는 그런 단계를 지나와서 이때는 너무 비쌌거든요. 21년 1월달 거래 건수가 이 2만 세대 있는 아파트 있는 곳에서 한 20건밖에 안 일어났어요. 2만 6천 세대 이 중에서 거래가 26건밖에 안 일어났습니다.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럼 이 거래가 왜 안 일어나냐? 이 가격이요. 그전에 4억 정도 했는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니까 6억. 사람들 6억 5천 7억 그냥 막 호가 막 불렀어요. 그냥 그때 무슨 호가라 그랬지. 뭐 그냥 막 불러 제끼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고 싶어도 사람이 못 샀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서울도 아마 요 비슷한 현상,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줄어드는 현상, 너무 비싸다,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평정되고 나서는 가격이 제법 조정받은 이후에 이때도 가격이 한 30% 정도 그래도 하락되어 있는 고점 대비 떨어져 있는 구간, 뭐 4, 5년 전 가격으로 20년 그 이전에 뭐 17년, 18년 뭐 이 정도 가격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가격대가. 그러니까 또 거래가 살아났다가 가격이 또 많이 오르면 줄어들 텐데 뭐 고점 대비 나름의 양호한 회복률을 보이고 있지만 뭐 고점 대비 80%, 90% 뭐 이렇게 회복하는 거 잘 없잖아요. 가장 많이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많이 거래되고 있는 월배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 뭐 싸게 거래됐을 때는 한 4.2억, 비쌀 때는 7억. 지금은 아마 5억, 5억 한 2천 주면은 아마 괜찮은 물건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가격이 이랬다고요. 2017년도 가격이 요쯤 했나요? 4.2억? 비쌌을 때 7억? 아무도 이제 뭐 손이 안 가죠. 그러던 것이 4억대, 막 초반까지 뚝 떨어지니까 다시 거래가 살아나고 그러다가 거래가 계속 살아나지는 못하죠. 왜? 가격이 다시 5억대로 다시 올라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 여기 괜찮은 동네구나 하고 그 정도는 감당하고 살 수 있겠어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나름 잘 나오는 편입니다. 3억 이하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균일화되어 있다. 아이파크 소형 평형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7억, 3.6억 뭐 그 인근에 있는 나름 한 좀 최신의 아파트들은 보면 가격이 그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이하의 아파트가 없어요. 6억 이상 거래량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 국평 기준으로 6억 지금은 6억 주면요 대형평 신월성에 대형평도 살 수 있는 곳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근래 들어서 6억 이상 거래량 조금 늘어났지만 그렇게 폭발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거래 비율 6억 이상 20% 정도. 자, 동별 거래량 유천동 거래가 무척 많았습니다. 이때 여기다가 8월달 그 막차 분위기에 애들 키우기 괜찮습니다. 이 동네. 자, 대천동 진천동 8월달 거의 막판으로 막 거래 올라가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거래량 예전보다 적죠.
만한 사람은 좀 샀나? 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전세 거래량이 이 초록색 덩어리 17년에서 23년의 평균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 월 평균 거래량 한 80건 정도 수준. 정말 여기 동네 거래량 수준이 한 달에 한 120건씩 뭐 매매 거래되듯이 예년 평균 정도 수준 거래가 이루어졌다면은 아마 전세는 씨가 마르고 전세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찾는 사람도 덜한가? 찾는 사람 주위에 많이 있던데 생각보다 전세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평균 전세 가격 전세 가격 치솟고 난리 난다고 했는데 그런 현상 없었죠. 이때 금리가 본격적으로 8월달, 9월달 가면서 올라가는 시점이어서 이때부터 평균적인 전세 가격은 약간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2억 7천, 8천 아까 평균 매매 가격 기억나시나요? 평균 매매 가격 수준은 거의 5억에 육박할 정도, 4억 한 8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 4억 8천. 과거 같았으면요, 투자하기 한창 좋은 이런 환경 같았으면은 매매 가격이 4억 8천, 현재 전세 가격은 평균 2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창 분위기 좋고 금리 좀 낮고 이러던 시절 같으면은 이 전세가율이 한창 높았을 때 한번 보시면은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80%. 평균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5% 정도. 4억 8천에 75%면 야, 이거 얼마인가요? 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봐야 됩니다. 4억 8천 곱하기 0.75. 예, 전세가가 4억 8천 정도 하는 아파트면 전세 가격이 3억 6천 정도 받쳐주면은 정말 좀 투자도 좀 들어오고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 있을 텐데 아마 전세 가격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할 거예요. 예, 평균적으로 2억 8천 정도 가격, 전세가율이 많이 빠졌을 때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56%, 55%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10억짜리 수성구 범사 만삼 이런 지역에 10억짜리 매매 가면은 전세가 5억 정도 나왔습니다. 한 15억짜리 전세 매매 가격이면 전세 한 7억 뭐 요 정도 7억 8억 아마 요 정도 나왔을 겁니다. 수성구에서나 범직했던 그런 현상이 다른 좀 신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현상에서 좀 지속적으로 있더라. 전세가율이 아주 낮아졌던 8월, 9월을 제외하고 나더라도 전세가율이 60%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다. 이때 얼마나 좋습니까? 전세가율 70%, 80%. 정말 이때는 그 대구시 전체 전세 매물 이런 거 보면요.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전세 매물이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한 7천 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때 전세가율이 75%, 80% 가던 20년도 굉장히 뜨거웠던 20년도 전세가율 80% 갔던 이 무렵에는 대구 전체 전세 물량이 지금 현재 7천 개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대구 전체 전세 물량이 한 2천밖에 안 됐습니다. 2천 개. 그럼 이거 왜 이랬느냐? 엄청나게 많이 멸실하고 막 이주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건설사들은 항상 그걸 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월성 학교 이전 이슈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 작성자한테 막 비방하는 글을 쓰면서 많이 하는 말이 야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그것도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거 다 했겠나? 다 생각이 있으니까 했겠지. 이런 말을 댓글을 보는데요. 과거에 부동산 아파트 무진장 때려 지을 때 2019년, 20년, 21년, 22년 무진장 때려 짓던 무진장 분양하던 그 시절에 서울보다 아파트를 더 많이 분양했었습니다. 막 3만 개씩 분양하고 서울에 한 2만 5천 개 분양할 때 대구 3만 개 분양하고 난리 막 그 법석을 뜰 때 너무 많이 지으면 나중에 이거 물량 많아가지고 부담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 야 니보다 건설사가 더 잘한다. 건설사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건설사 생각이 없었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건설사가 나중에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좀 안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엄청 때려지으면서 분양가도 많이 올려받고 뭐 뒤로 다 남기고 할 겁니다. 자, 아파트 월세 거래량 예전보다 적죠. 예, 초록색 덩어리보다 턱없이 적은 거래량 수준.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작년과 견주어 봤을 때도 거래량은 뭐 반토막 정도 수준. 전세 월세 거래가 다 많지 않다. 평균 월세 가격은 100만 원. 이거 대구에서 대구 평균 전세 가격이 월세 가격이 7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평균보다 훨씬 위입니다.
수성구가 한 120만 원 정도 나올려나? 여기 아주 좀 균질한 그런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인 동네. 대구 전체적으로 여기는 대구는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동네거든요. 신월성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인 동네. 맞습니다. 신월성 전체 임대 거래량 자체도 이 예년 평균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임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대 매물도 많지 않고